팀장님, 레이랑 소나타랑 바퀴를 똑같이 4개인데 왜 승차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일단 차 끝부터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승차감 차이 나는데요. 차량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제 하체 구조 방식에 따라 승차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소나타의 하체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소나타의 하체인데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멀티링크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멀티링크가 뭐냐면 여러 가지 링크, 암들이 이제 이렇게 바퀴를 잡아주고 있는 로어암, 어시스트암, 어퍼암, 트레일링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바퀴를 잡아주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체 부품의 대표적인 로어암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로어암이랑 이런 크로스 멤버, 중심이 되는 축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퀴 하나하나마다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PD님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런 하체 부품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바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아래 있는 정도의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하겠지만 좌우로 흔들리거나 대각선으로 충격이 왔을 때 흡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일링암은 옆에서 오는 충격이나 피시테일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스테빌라이저 바는 롤링을 좀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코일 스프링이랑 쇼크옵쇼버는 또 위아래 충격을 좀 더 같이 분산해서 힘을 받아주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해되셨나요? 대략적으로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레이 같은 차는 왜 승차감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레이는 지금 보이는 이런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아니라 토션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레이도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이의 하체인데요. 아까 소나타랑은 많이 다르죠. 딱 봐도 간단해 보이고 뭔가 간결한 바가 하나 딱 지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토션빔 방식입니다. 아까 소나타는 이제 리어 크로스 멤버라는 이제 큰 축이 차체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부품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었는데요. 이 레이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바 하나 전체가 크게 이어져 있기만 하고 뭔가 더 달려 있진 않죠.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토션빔 바가 하나 지나가면서 여기 보이시는 코일 스프링이랑 쇼크옵쇼버 이렇게 딸랑 있습니다. 얘는 로어암은 없는 거예요? 네, 로어암이 없는 그냥 일체형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어암은 바퀴를 하나하나 따로 제어하는 그런 하체 방식인데 얘는 토션빔 바로 그냥 이어져 있기만 하기 때문에 암 종류들은 없습니다. 그럼 이 토션빔 바가 스테빌라이저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맞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바가 이제 양쪽 좌우 롤링을 좀 방지해주는, 억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얘는 일자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은 얘도 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앞쪽에서도 구조가 다른 게 있나요? 앞쪽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급에 따라서 크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방식은 동일한데요.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로어암이 크로스 멤버에 2개 지점에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 휠 너클에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죠. 3개의 지점이 연결된 부메랑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맥퍼슨 스트럿의 로어암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스테빌라이저 바가 들어가고 바에 연결되어 있는 스테빌라이저 링크,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테빌라이저 바인데요. 이게 좌우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스테빌라이저 바입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테빌라이저 링크,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관절을 하나 더 추가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테빌라이저 링크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는 쇼크옵쇼버랑 코일 스프링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것도 하체 부품인가요? 요거요? 네. 요게 크로스 멤버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건 하체 부품은 아니고요. 보통 흔히 말하는 엔진이랑 미션 잡아주는 마운트, 밈이라고 부르는 부품인데 이게 현대기아에서는 롤로드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부품이거든요. 엔진이나 미션은 이제 전진, 후진에 따라서 약간씩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잡아주는 충격 완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체 부품은 아니에요. 그럼 앞쪽은 거의 다 비슷한 방식인데 네. 왜 승차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도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레이라서 차급이 작다 보니까 이런 암 종류들의 두께라든지 강성이 조금씩은 더 떨어집니다. 조금 더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들어오는 충격 완화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체에서 오는 그런 크기 차이, 휠 베이스, 공간 차이, 그리고 레이는 약간 높은 차잖아요. 그런 크기 차이도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소나타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은 차들은 멀티링크보다 더 좋은 방식을 쓰나요? 다른 방식들이 더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포르쉐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다고 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카이엔 모델인데요. 간단하게만 봐도 아까 보여드렸던 차들보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일단 이 카이엔도 동일하게 멀티링크 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점을 보자면 로어암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로어암에 연결되어 있는 건 코일 스프링이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 에어 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로어암도 왜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일단 부품이 아까는 그냥 철이었지만 얘는 알루미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기 저항도 있고 또는 이 로어암이나 에어 서스펜션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비싼 차는 여기에 커버까지 있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비싼 차들은 밑에도 긁지 말라고 커버가 많이 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처럼 동일하게 멀티링크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암 개수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엄청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 바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링크 자체도 아까는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 굵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 이런 굵기로 엄청 굵게 들어가죠.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에어 서스펜션은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제 바퀴의 충격이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온다 했을 때 바퀴가 이렇게 떴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에어 주머니가 어느 정도 충격이 올 걸 대비해서 에어를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스무스하게 이제 버스 기사님들 의자 있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충격 흡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나 이제 동승자들이 느끼기에는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최대 장점이 이제 드라이브 모드마다 감쇄력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차고 높이를 또 높였다 낮췄다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도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능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 말고는 이점은 없나요? 이게 차고 높이 조절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나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차체를 낮게 해서 공기 저항을 낮게 받고 텀로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감을 좀 좋게 하고 싶다 하면은 좀 차체를 높여서 푹신푹신하게 지나가거나 장애물을 좀 더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차고 높이까지 조절이 되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나 상황별로 운전의 재미 그리고 험로 탈출 이런 것까지 좀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나 좋은데 왜 다른 차에는 안 넣는 거예요? 이게 원가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모닝에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모닝에 넣다 보면 3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닝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가성비를 봐서 제조사들이 채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승차감이 좋은 차들은 앞쪽도 구조가 약간 다른데요. 아까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차는 로어암이 하나 들어가 있는 반면에 총 암의 종류가 아까 로어암 하나 있던 거에 대비해서 3개가 더 늘어나고요. 부품 하나하나의 굵기 자체가 아까 차량들이랑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더블 위시본이라는 방식도 있긴 한데요. 아까처럼 로어암이 하나 있고 거기에 위에 어퍼암이 V자로 된 어퍼암이 하나 더 들어간 경우를 더블 위시본이라고 부르는데 하체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 이 멀티링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앞쪽에도 또 들어갑니다. 이 차는 4바퀴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이 앞쪽 에어 서스펜션은 에어스프링이랑 쇼겁쇼버 같이 붙어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위에를 보시면 어퍼암도 2개가 붙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차감이 진짜 안 좋은 차들은 어떤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하나요? 포터를 생각했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죠. 이 화물차들은 대부분 프레임 바디를 사용을 하는데요. 포터처럼 화물차로 사용되는 차종들은 판 스프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션빔보다 더 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판 스프링 방식은 판을 겹겹이 쌓아서 그 장력을 이용해서 충격 흡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싣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종 같은 경우에 판 스프링을 많이 채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포터 같은 경우는 판 스프링도 판 스프링이지만 이제 바디 자체가 이런 일반 승용에 사용되는 모노코크 바디가 아니라 프레임 바디예요. 프레임 바디는 맨 뒤쪽부터 맨 앞쪽까지 차량의 기본이 되는 뼈대가 일자로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노코크 바디는 뭐냐면 이런 차체의 뒤쪽 하체, 앞쪽 하체가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디는 충격 완화나 승차감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이 그럼 비싼 부품인데 네. 앞에만 들어가거나 뭐 뒤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은 앞에만 들어가진 않고요. 4바퀴 중에 2개만 들어간다면 대부분 뒤에만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BMW의 그란투리스모, 이제 OGT라고 하죠. 그런 차량들도 그렇고 CLS 450 모델에도 뒤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형 모하비 모델에도 뒤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등급이 따로 있었습니다. 뒤에 들어가는 게 승차감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뒤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일단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위주로 에어 서스펜션을 넣은 게 아니라 이제 견인력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높낮이 조절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뒤에만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CLS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시키긴 했지만 앞에 바퀴까지 4개를 다 넣기에는 이제 원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 위급인 S클래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급 나누기 차원에서 뒤에만 넣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차종들의 하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음 영상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